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의 시간으로 첫 번째 코너인데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어떠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시면요, 방학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다 까먹어가지고 가물가물하시죠? 예,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암기하시다 보면은 방학 지나면 까먹습니다. 파인딩 니모의 이 도우리처럼요. 하지만은 이해를 하시면은 덜 까먹게 됩니다. 자, 이해를 좀 해보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는요. 예, 가봅시다. 자, 일단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거가 세 가지가 있죠. 약형, 준강형, 강형 이렇게 되고, 그나마도 완전 효율적이지가 않은, 그죠? 완전 비효율적인 시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형부터 일단 얘기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리로 내려올게요. 약형은 과거의 모든 정보, 가격, 프라이스 히스토리, 그죠? 트레이딩 볼륨,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것들이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지금 저 주식 가격에 혹은 저 코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건데요. 준강형은 뭡니까? 과거는 물론이러니와 공개된 모든 정보, 그죠? 공개된 모든 정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다 가격에 이미가 중요합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돼 있답니다. 돼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자기가 그걸 아는 줄 알아. 반영될 것이다가 준강형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반영돼 있다. 이미. 준강형으로 효율적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강형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정보,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비밀, 그죠? 사내 기밀, 이런 내부자 정보까지도 다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이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정보에 그것이 가격에 반영돼 있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고 보면요, 약형으로 효율적 시장인 곳에서는, 그죠?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에 차티스트들 같은 방법으로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 막혀 있고요. 내부자 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약형일 경우는. 준강형일 경우는 어떨까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다면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철컹철컹 걸리면, 그죠?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죠? 그걸 제외한 다른 방법, 즉, 역사적인 정보를 활용한다거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다거나, 그래가지고는 국물도 없다. 노 수프. 영어로는 노 수프. 돈 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여러분이 생각한 건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강형으로는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투자해서 수익을 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네, 이건 내부자조차도 돈을 벌 수가 없다 하는 게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가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완전 비효율적인 시장은 뭐냐? 정보고 나발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갔다가 돈을 벌 방법이 어딘가에 있겠지 할 수 있는 건데, 과거의 역사적 정보까지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반영돼 가면서 가격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주로 얘기하는 건 요 위에 거 세 개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밑에 거는. 그 다음에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뭐냐면요, 프라이스와 밸류, 그죠? 프라이스와 밸류인데, 이거 둘 중에, 가격과 가치 둘 중에 어떤 게 관측 가능한가요? 눈에 보이나요? 쉬운 말로. 가격과 내재 가치. 그죠? 삼성전자 혹은 카카오뱅크 했을 때 저 카카오뱅크의 가격은 눈에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요. 지금 다음 어디죠? 네이버 파이낸스 이런 데 가면은 10분 만에 한 번씩 가격이 업데이트 되죠. 눈에 보이죠? 자, 근데 카카오뱅크의 내재 가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말 프로젝트로 낸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일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게 저기 있네 하고 보이면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없어져요. 파이낸스 가이드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파이낸스 가이드는 돈을 버는 건데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채널이 있다는 거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채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화면에 보이시죠? value. 네, 이거는, cash flow R-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든 그로스 모델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만큼 연구 성장률 가지고서 성장할 때에, 그죠? 이걸 가지고서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 요걸 가지고서 할인을 하면은, 현재 가치 할인을 하면은, 그죠? 프레젠트 밸류 기억나시죠? 현재 가치 할인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내재 가치, 주가의 내재 가치가 되는 거가 되겠고, 그게 진짜 우리가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관측되는 저 가격하고 같으냐 하는 것이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 프라이스가 밸류랑 같으냐 하는 겁니다. 같다면은 시장이 효율적인 거고, 다르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 내재 가치, 펀드멘탈, 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펀드멘탈은 뭐가 있느냐? 가장 크게는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인율이라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리스크의 얘기가 있습니다. 위험도. 현금 흐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죠? 어때요? 현금 흐름이 좋으면 좋을수록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분자가 올라가니까 전체 숫자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반면에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가요, 중앙은행에서. 그러면은 분모가 올라가죠, 이 R이. 그러면은 내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역의 관계로 내려갑니다. 그럼 가격도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널, 우리 영어로는 이거 두 가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캐시플로우 채널로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면은 이 리스크 채널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냐. 영향을 주는, 우리로 치면 말하면 요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채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시플로우, 리스크. 예, 그렇게 하는데요. 이건 계속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효율적 시장 가설, 1960년대, 그죠?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론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끝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증권 시장은 이론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 근사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학문적 움직임은 고전파적인 학문적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정의 내리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유진 파마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익을 나타내는, 베네핏을 빼가는 그런 거죠. 어느 시점에서 관찰되는 증권의 가격은 그 시점에 가용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평가한 가치와 같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가용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유진 파마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가격이 마치 정보를 반영한 듯이 움직인다. as if 라는 거죠. as if 라는 표현을 써서 살짝 말장난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진실로 모든 정보를 반영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스,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이 좌변에 있는 건 눈에 보여요. 우변에 있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인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요, 좌변과 우변에 있는 게 같은지 보려고 그러면은 둘 다 관측 가능해야지 길고 짧고를 대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쪽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지 아닌지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되는 듯이 움직인다, 프라이스가. as if, 네, as if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다 반영한 듯이 가격이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 테스트하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유진 파마 할아버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은 P, 빅 P 저거는 프라이스고요. 좌변에 우변은 내재 가치, 펀더멘탈, expected value, 기대치라는 거죠. 그리고 P 스타 그런데 저거는 진정한 내재 가치. 경제학자들은 진정한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별표를 딱 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습관 들이시면은 경제학자분들이 상당히 우와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내재 가치, 그죠? 이거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현금 흐름의 기대 가치, 현금 흐름의 가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수학 공식이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요. 차근차근히 자,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시그마는 뭐냐면 더하라는 뜻이에요. 썸, 그죠? 썸 탄다 할 때 그 썸 말고 SUM, 더한다. S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몸매는 S 라인 말고 저기 그리스 레터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해라. 그 다음에는 밑에서부터 위까지인데 뭐냐면 기간을 주는 거죠. T, 타임이니까 T예요. 1시점, 1년 후부터 혹은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저기 팔자 거꾸로 한 거 뭡니까? 무한대. 그거 영구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기업은 영속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가정 하에 그러면 그 쫙 이 무한대 시간 동안에 뭐를 기대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제발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계속 화수분처럼 돈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되는 현금 흐름 expected value 통계 용어 나왔습니다. 장영봉 교수님 수업 다 들으셨죠? 자, 거기서 expected value of what? cash flow at time T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나눠줍니다. 왜? 현금 흐름 이 현재 가치 할인하는 거죠. 현재 가치 현가 할인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할인율의 기대치를 쓰는 건데 그냥 할인율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뭐 합니까? T제곱, 그죠? 승수로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계산될 거고 쫙 더해보면은 트루 밸류, 펀더멘털 밸류가 된다 하는 거고요. 일단 정보가 지금 가격에 반영된 이상 그 정보를 가지고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랜덤 워크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많이 헷갈려요. 랜덤 워크를 한다. 술 취한 사람 갈짓자 그럼 술 취한 것까지는 이제 그 느낌이 오시죠. 그죠? 많이 취해 보시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예측 불허한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미 정보를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갈짓자 걸음을 한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갈짓자 걸음을 앞으로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옆으로 봤을 때 그것이 평균적으로 위아래로 봤을 때 위아래 위아래 이건데 이게 평균적으로는 제자리에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잉 그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림부터 한번 보실게요. 좀 이따가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정의 하는데 일단 요 공식에서 봤을 때요. 공식으로는 멋지게 떨어져요. 와, 대단하네요.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현금 흐름의 기대치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내년에 카카오뱅크가 얼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더듬더듬 이럴 거야 하는 추정치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디스카운트 레이트 저기 할인율 있죠. 그죠? R 저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할인율이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캐펜 배웠는데요. 지난 재무관리 시간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완벽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그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효율적 시장 가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은 이럴 것이다. 그런 듯이 가격이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as if. 그러고요. 단지 시장이 쓰는 할인율과 현금에 대한 기대치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뭐 이러면서 이 현금 흐름의 저기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언젠가는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야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정보의 세 가지 종류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첫 번째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정보를 다 반영한다 하는 건데, 요거에 반대되는 사조가 뭐냐 하면은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이거는 동물적인 본능, 시각적인 패턴 인식 본능에 기반한다고 봐요. 기술적 분석 혹은 차티스트들의 방법은요, 뭐냐면은 진화 과정에서 우리 뇌에 깊숙이 박힌, 그죠? 심리라 그랬죠? 그거에 의존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백만 년, 수십만 년 전에 들판에 사냥하러 나가면은 거기서 패턴인 시각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저기 파란색으로 하늘하늘거리는 거는 잔디이고 나무이고, 그 다음에 하얀 게 뿅뿅 튀어댕기면 저건 토끼는 돌도끼로 0.1초라도 빨리 던져서 맞춰야지, 그죠? 그거 0.1초 늦는 사람들은 굶었다, 그래가지고 자손을 남길 확률이 줄었다, 그리고 자연 선택에서 도태됐다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요, 호랭이도 제대로 못 알아보면은, 그죠? 고기가 됐지 자손을 남기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조상님들이 그런 분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뇌가 뭐든지 보면은 패턴부터 인식하려고 들어요. 그 패턴 인식이 제대로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면은, 그게 옳은 패턴 인식이면 괜찮은데 아무 때나 막 튀어나와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때가 언젠데요. 이렇게 주가를 봤을 때 과거 차트를 보고 패턴을 쫙 각자 나름대로 찾은 후에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전제하에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오늘 요 지점에 딱 서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랄까요, 셀트리온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위아래 하면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주가 차트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뇌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셨든 말았든 상관이 없어요. 너도 나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기억은 나. 그래가지고 일단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형 함수랑 결합을 막 시켜요. 누가 시키랬어요? 그냥 내 뇌가 그냥 시키는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 내 눈에 보이는 거가 패턴을 보니까 요 위로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지어요? 저항선.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짓습니까?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요 위치에 딱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에 의하면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저 지점에 가서 박힐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이 사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다, 사자. 그러고선 뭐합니까? hope and pray,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해동포, 위아더 월드다. 미국도 가면은 이런 차티스트들의 책들이 가장 많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 서가에 가장 손에 잘 잡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게 시장에 나 혼자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다?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저 정보를 보는 게 아니다. 패턴 인식을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본능이 비슷해서. 마이클 잭슨이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내가 생각한 그 패턴 인식이 맞았다고 치면은, 그죠? 나만 요 지점에서 바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자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사자 버튼을 이 주식에 대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나만 비밀이 아무도 모르라고 막 이래서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바이바이바이 하다 보면은 이 주식의 수요가 폭증을 하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instantaneously, 영어로는 빛의 속도로 목표가 지점에 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랜덤 워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과거 패턴에서부터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랜덤 워크를 한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아래 333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가격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패턴 인식이 뭔가 잘못된 거다.
과거의 차티스트 방법 가지고서 돈 벌기는 틀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 틀렸다 하는 것이 바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가 있지 않거든.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패턴 인식 본능, 그 약형, 차티스트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죠.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막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윈도우를 쫙, 그 기간을 쫙 늘려서 옛날 것까지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지금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보기엔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사는 게 아니고? 벼랑 끝에서 지금 막 깐당깐당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티스트들의 어프로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검증을 뭐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은 옛날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한 달간 움직인 거, 그것이 앞으로 한 달간을 예측하는가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막 해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프라이스 패턴이잖아요. 히스토리, 역사적인 거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을 하든가 못하든가 회귀 분석 결과 안 되더라, 예측이 안 되더라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진 파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아. 저기 패턴 레코그니션 하는 저 기술적 분석 하는 사람들은 짐 싸갖고 집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논문에서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워런 버핏 같은 분들입니다. 워런 버핏, 투자의 구루시라면서요.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하는 분이잖아요. 그 경제학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어떻게 대척점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의 얘기는요, 시장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뭐 그 가격, 밸류에이션 어떻게 되는 그 메커니즘은 잘 아시는 분인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인데, 워런 버핏의 전제는 뭐냐면요, 가정을 끌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 선, 꼬불꼬불한 게, 이게 지금 가격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T0예요. 현재 가격 여기 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이 워런 버핏처럼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진정한 이 내재 가치, 그죠? 내재 가치, 펀디멘탈 밸류를 추정해내 봤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 까만색 점점점점 있죠? 요 트루 밸류, 요것처럼 딱 돼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진정한 내재 가치가 요건데 지금 가격은 저 밑에 와 있다. 그죠?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추정한 것 뿐이에요. 지눈의 안경으로. 근데 요거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모두 눈에 모두의 같은 안경 해가지고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일단은 모두 눈은 좀 이따 얘기하고 내 눈에 여기 이제 요게 가 있다 치면은요, 현재 가격이죠. 어떡합니까? 바이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리라.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요. 우리 시장을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몇 년 후에 이게 효율적으로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이 주식이 지금 괴리가 돼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으니까, 밸류 스탁이다, 가치주다, 사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 그러면은 얼마 후에 가자 하면서 올라갈 거고, 이때 가서 팔면은 돈 벌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1년, 3년, 10년, 몇 년 모릅니다. 하여튼 장기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 그렇게 똑똑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맞춘 건 모르겠는데, 모두가 똑똑하죠? 네, 저는 시장의 최소치입니다. 네, 항상 그 인텔리전스로 치면은 나는 가장 시장의 그 최소치다. 남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게 우울한 현실이죠? 그러고 보면 뭐예요?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내재 가치라 그러면은
너도나도 바이 버튼을 클릭해서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도 폭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요 내재 가치의 목표치에 지금 이 순간 가서 올려 붙는다 이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랜덤워크를 한다. 갈짓자걸음. 어떤 갈짓자걸음은 저 노란색처럼 이렇게 갈 거고, 어떤 갈짓자걸음은 요 파란색처럼 요 밑으로 갈 거고, 어떤 건 저기로 갈 거고, 샘플 패스라고 합니다. 그 과학적 용어로요. 그죠? 우리는 그 샘플 패스에 하나만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의 샘플 패스만 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문과생들한테는 무슨 말인지가 이 랜덤워크라고 하는 게 얼른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그냥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 걸음 걷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놈은 여기가, 어떤 경우는 저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저기가 있고, 요즘 여러분들 멀티버스 내지는 뭐라 그러죠? 멀티버스 아벤져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니버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에선 이렇게 구현되고 저런 세상에선 저렇게 구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지구에서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구현이 됐는데 어떤 멀티버스의 다른 별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르게 구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멀티버스를 평균하면은 여기에 까만 선에 평균적으로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재 가치는 그렇다고 치면은, 그랬다고 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가가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지가 않고 요 밑바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다? 이 워런 버핏의 방법, 내재 가치, 뭐 가치 투자한다는 그 투자 전략이 틀려먹은 거다. 예,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증거가 혹시 있느냐? 이거 봤을 때는요,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거는 제가 예를 보여드립니다. 야후라는 회사, 옛날에 구글보다 전에 있던 검색 엔진 회사죠. 그게 주가가 한번 확 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2008년 2월 초에 2월 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야후를 잡아먹겠다. 쟤네 장래성 있는 회사인 거 알겠고 지금 좀 구글 때문에 비리비리한데 우리가 잡아먹어서 우리가 키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32에 사겠다. 주당 $32에. 발표를 딱 2월 1일 날 아침에 8시 반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장서기 전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요. 개장하자마자 $28 넘게 28.35달러 이 정도에 가서 올라 붙어버립니다. 이게 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끝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28달러를 향해서. 아니 근데 좌우지간에 $32라 그랬는데 28달러까지밖에 왜 안 올라붙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M&A를 한다고 발표했다고 해서 100% 다 그 딜이 되는 게 성사가 되지가 않죠. 중간에 파투가 납니다.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32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그걸 기대치까지만 딱 올라가 주고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내재 가치를 반영한다 하는 것,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걸 이벤트 스터디라고 그러는데요. 이벤트가 딱 어나운스 발표가 됐을 때 그것이 그만큼 그 가격이 반영을 하더라. 정보를 반영하더라. 공적인 정보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야후 주식을 미리 요 지점에서 하루만 전에 내가 야후를 사서 그 다음날 팔았더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여기 뭐 몇 달러입니까? 한 $18에서 $28. 뭐 그냥 거의 40% 정도를 먹고 가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내부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부자 거래면은 큰일 나고요. 이런 것들이 차이니즈 월이라고 해가지고 비밀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갔죠. 이게 중국 주식을 보시잖아요. 이벤트 스터디 하면은요, 이렇게 한 40% 50% 올라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중국은 M&A 발표하고 나면은 주식 튀는 게 한 3% 정도 올라가거나 이렇습니다. 3%. 20% 30%가 아니라 3%. 그게 뭔 소리냐? 이미 그 전에 내부자들이 다 거래를 했거든. 야매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미국 같이
이런 비밀 유지 같은 거, 차이니즈 월, 정작 차이니즈 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밀 유지, 이런 그 철컹철컹의 이 법 규정이 엄하게 지켜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자,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내부자 정보까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중국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부자 정보 막 반영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내부자 정보로 돈을 벌지 하는 거가 이제 그 약간의 그 NT가 되겠는데, 안티 반대되는 개념 내지는 그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걸 내부자 정보로도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강형으로는 효율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네, 강형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내부자 정보로 돈도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이미 그 비밀이 다 가격에 반영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흔히들 질문하시기를 그 자본시장이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더욱더 약형에서 준강형으로 그 다음에 강형으로 효율적으로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옛날에 MBA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요, 대충 그냥 그래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니에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게 약형, 준강형, 강형, 이거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랑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제가.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약형이라는 증거도 미국 시장도 약형으로 또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 미국 시장이 약형 효율적 시장도 아니라는 모습도 발견이 돼요. 가장 발전됐다는. 반면에 중국 시장, 아직도 이 와일드 웨스트 같은 그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내부자 정보가 이미 반영이 돼 있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 강형 효율적이에요? 이거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에 가까운 상황마다 다릅니다. 케바케 다릅니다. 상황의 종류에 따라 케바케 다르다 하는 걸 보시게 될 거고요.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도 그게 반대되는 상황들이 자본시장이 효율적인지, 이게 그 투명성이냐 아니냐에 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 나올 거예요. 좀만 보세요. 좌우지간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중요한 겁니다. 대체 돈 벌 기회는 어디 있나요? 심고전파 경제학자들 얘기합니다. 없어요. 노숲, 국물도 없다. 노숲 베이비. 네, 근데 시장은 효율적이라 기회가 보이자마자 누군가 낚아채서 없다 그러죠. 투자 전략 하신다고요? 투자 전략 같은 말씀하고 계시네. 인덱스 펀드에 가입해서 그냥 평균만 쫓아가면서 만족하고 사세요. 지족 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기 바라노라. 괜히 나서서 액티브 매니지먼트 했다가 쪽박찬다 하는 게 바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수동적인 투자를 하세요. 능동적인 투자하시면 쪽박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잖아요. 저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네. 10억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굳이 그걸 가서 줍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시간 아깝죠. 저게 진짜 돈이라 그랬으면, 저게 진짜 비효율적이게 실이 저게 떨어져 있으면은 내 앞에 어베일러블 하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다. 저게 진짜 돈이라 그러면은 누군가 낚아채서 없다. 근데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다? 저게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분들이 가난합니다. 자, 그리고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검증 하시면은, 이거는 뭐 검증해도 아직까지는 강형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아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케바케 다르다 그랬죠. 의미상 저게 그러면은 강형이란 거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가능한데, 그거를 완전히 어느 시장은 더 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못 박아서 찾은 논문은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신고전파 재무와 행동재무를 봤을 때 가격은 완전히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금융시장은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신고전파는요,
그렇다, 100%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고전파는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론 학파 내지는 호숫가의 담수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위치에 있냐면 오데호 있죠. 요 주변에 시카고, 미네소타, 제가 공부한 곳 카네기 멜론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학파라고 그러고요. 이에 반해서 행동 재무는 아니다. 때로는 가격이 펀더멘탈과 다르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실수를 범하는데 그 실수들이 다른 투자자들의 실수와 합쳐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띈 없어지지 않는 집단적인 실수를 다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함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행동 재무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런 데서, 그죠? 하버드도 저쪽에 있네요. 커다란 곳에.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비헤이비어럴 얘기가 나가고요. 행동 재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전파, 그 경제학의 태두이신 밀튼 프리드만 계시죠? 그리고 심리학은 프로이트 계신데 얼굴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행동 재무의 얼굴이 아닐까? 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합니다. 좌우지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신고전파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